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역별, 그 다음에 대학별, 실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어떤 전형에서 변화가 있는지 전국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의대의 원서 지원의 흐름이라든가 입결의 변화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능 체제의 충족 범위나 교과 성적, 또 출신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우리가 실제 원서 지원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또 2025학년도에 어떤 대학에서 과연 합격 가능성을 높일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수시 전형에서 전년도에 1933명을 선발했다면 올해 2025학년도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은 307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146명이 증가했습니다. 엄청난 증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실제 50명이나 100명만 늘어난다 하더라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늘었지라고 얘기할 텐데 무려 수시에서만, 정시를 제외하고 수시에서만 1146명이라는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변화고, 이런 의대의 증원이 결국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그리고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상위권 대학들 대부분의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너무나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게 되면 결국 입시의 하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하나의 현상들을 긍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전반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까지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이라고 했었을 때 선발하는 인원이 762명입니다. 이 762명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 학생부 교과 선발 인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기타라고 한다면은 농어촌 전형이나 또는 사회균형, 기회균형 모든 전형을 포함해서 정원 외까지 다 선발을 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줄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증가했어요.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율의 변화가 있다는 점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년도에서 비율적으로 증가했고 논술 전형도 18%를 증가했죠. 논술 전형이 이렇게 비율이 증가하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아주대학교나 가천대학교에서 논술의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특히 가천대학교는 전년도에는 논술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0명이었지만 올해 4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원 지역을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강원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6%로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꽤나 많이 증가했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 전체 선발 인원은 284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의대 선발 인원이 적어요. 적은 인원은 그만큼 학생 수나 인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대전, 충남, 충북, 세종 지역은 올해 가장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무려 63%,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 증가했고 20%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인재를 포함하여 전체 의대 정원이 큰 폭에서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584명을 선발합니다. 올해는 단국대학교 천안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없지만 내년부터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있습니다. 전남, 조선, 전북, 원광대학교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76%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았지만 전년도보다 더 높아진 상태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459명. 자, 그 다음 지역의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원래는 대전, 경북 따로 떼고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을 따로 떼지만 지금 경남과 경북 지역을 전체를 다 합치니까 전체 선발 인원은 954명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경남 지역이 서울 다음, 경기 다음으로 수험생의 숫자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54명을 선발했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67%, 학생부 교과가 17%,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1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지방의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특히 서울은 빼고요. 경기, 인천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었고 전체 인원은 1146명이 증가하여 2025학년도 수시 전형에서 선발한 인원은 3079명을 선발하도록 합니다. 자, 지역별, 전형별 모집 인원의 변화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들을 알아야만 실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느 지역 또는 어떤 전형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여기에 맞게끔 전략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며 전체적으로 111명이 증가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191명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82명이 증가했고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789명이 증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2025학년도 의대가 크게 증원이 됐다. 그럼 의대 증원됐다? 그럼 지역인재 전형 늘었다. 지방의 의과대학의 정원이 늘었다고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789명으로 가장 늘은 건 맞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111명이 증가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191명이 증가했고 논술 전형에서도 62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실 의대의 증원은 지역인재 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고 있는 의대 증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인원이 496명이 증가했다는 거. 참 496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인데 서울 지역은 증원 인원이 없기 때문에 경기 인천 지역에서 다시 말하면 성균관대, 아주대인하제, 가천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은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논술은 144명이 되는데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어디다? 가천대학교다. 가천대학교 의대 논술 전형에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은 별로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올해 신설 전형이기도 하고 파격적으로 모집 인원을 40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당연히 모든 지역에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두드러지지만 강원 지역에서는 지역인재 다음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 55명에서 73명을 선발하게 되고 바로 한림대학교가 관심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남, 충북, 대전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116명에서 371명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남, 전북도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가 216명에서 348명으로 증가했고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지역도 346명에서 65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와 2025학년도를 비교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1146명이 증가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인재의 선발 비율이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별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보시면 2024년도에 595명을 선발하다가 2025학년도에 762명을 선발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점이고 여기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은 72%에서 65%로 줄었고 가장 두드러지는 건 논술 전형의 선발 비율이 13%에서 18%로 증가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의과대학 중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첫 번째, 성균관대학교 탐구형이 25명에서 50명으로 증가했다는 점. 두 번째는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의 면접이 폐지가 되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양대학교가 39명의 선발 인원이 있다가 이게 학생부 종합 추천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지면서 55명을 선발하게 되었지요. 가천대학교는 가천의학에서 20명에서 33명으로 증가했고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5명에서 15명으로 논술 전형은
전형은 존중했어요. 그렇죠? 약수령 논술이라고 해서 전형은 있었지만 의대 선발이 없었고 올해 의대를 40명을 선발합니다. 인하대학교는 인하 미래인재 전형에서 16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42명을 선발하고요. 인하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은 9명에서 26명으로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은 20명에서 40명으로 선발 인원을 2배로 늘렸고 그 다음에 논술 전형도 10명에서 2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두드러지는 대학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가천대, 인하대, 아주대학교. 이 대학들이 가장 두드러진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원 지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전년도에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31%밖에 되지 않았지만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올해는 46%로 증가했죠. 수시에서만 정시를 포함하게 되어지면 지역인재 비율은 달라지겠고 전년도에는 18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284명을 선발하니까 무려 100명이 증가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역인재 비율은 31%에서 42%로 31%에서 46%로 증가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34%에서 26%로 비율은 줄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카톨릭 관동대학교가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인원이 8명에서 20명. 앞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의대가 큰 폭으로 늘었고 지역인재 전형이 늘은 건 맞지만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인원 변동이 크다. 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8명에서 20명으로 늘었고 한림대학교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21명에서 43명으로 늘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요즘 가장 두드러지고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은 올해 신설이 되어서 20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학종이 2개 대학이었어요. 한림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미래였었는데 강원대학교도 학종이용을 신설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림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미래는 학종 지역인재 전형이긴 하지만 그 지역의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했고 일반고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했지만 강원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되어짐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역인재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되시는 분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지역은 271명에서 선발 인원이 무려 584명으로 300명이나 증가를 했고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42%에서 63%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두드러지는 대학들은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을 신설하고 28명을 선발한다는 점, 을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모두 다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역균형 전형이 선발 인원이 5명에서 무려 20명으로 큰 폭으로 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높은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25명을 신설하여 선발합니다. 단국대학교 DKU 관심을 꼭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단국대학교 DKU가 모집 인원이 15명인데 올해 모집 인원이 40명으로 늘어나고 내년이 되면 다시 15명으로 줄죠. 내년이 되면 그 인원만큼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학교 DKU 의예과가 모집 인원이 역사상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가지고 있는 해다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가 바로 단국대학교 의대를 학종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충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4명에서 16명으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늡니다. 이거 외에도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는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인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거 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신설 전형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은 사실 크다는 변화는 없는데 전년도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3%로 비율이 꽤나 높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더 높아졌어요. 67%까지 높아졌고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은 327명에서 45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상태고요.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원광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전북에서 32명, 호남에서 18명을 선발하는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다. 이 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이 유리한데 그 지역인재 전형 내에 또 다른 지역인재 전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보니까 이 원광대 같은 이런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묶지만 이 지역 내에서도 전북 지역을 별도로 두는 경우고, 동국대학교 YG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일반적으로 묶지만 거기에서 다시 경북만을 따로 떼기 때문에 그만큼 경북의 지역인재 전형이나 전북의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인재 중에서도 지역인재 전형,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북, 경남, 제주 지역을 보시면, 합쳐서 보시면 전년도에는 58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585명을 선발하다가 올해는 99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은 약 40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상태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0명에서 33명으로 늘어난다는 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학종형의 대학들의 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지역인재 전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꼭 주목하셔야 되고요. 계명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면접 전형이 신설되고 10명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계명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5명을 선발했었는데 수능 최저가 있었는데 올해 수능 최저가 없어져요. 수능 최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서류평가만으로 뽑는다. 면접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만큼 서류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동국대 YG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경북으로 16명을 선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인재 중에 지역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동아대학교는 올해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지역인재 전형이 아닌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을 신설해요. 그리고 여기서 10명을 뽑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울산대학교는 뭐 당연히 올해 의대 지원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학교가 어디냐? 그럼 바로 울산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울산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교과가 올해 신설되고 33명을 뽑고요. 그 다음에 잠재 역량 우수자 전형이 14명에서 34명으로 뽑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종형 대학 중에 관심을 갖는 대학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의대 지원이 일어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17개의 대학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로 합니다. 자, 이런 설명 외에도 조금 더 이제 한 대학씩, 한 학과씩 골라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봤었을 때 지역별, 대학별 2024년도, 2025학년도 대비 모집 인원의 변화,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하이프리뷰에서는 저희가 여름방학 동안에 의대 MMI 면접 수업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학원에서 진행하는 4시간 사회 그룹 수업뿐만 아니라 1대1 개별 맞춤형 수업 2시간 사회 수업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이제 수시 컨설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접수 가능하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수시 컨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분석하고 또 자세히 알려드릴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사실 제가 좀 요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도 같이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